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1월 25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갭, 이젠 뭐 아일랜드 갭이 아니죠. 그냥 이전 갭 자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맞는 표현이긴 한데, 뭐 워낙 좀 강렬했기 때문에 아일랜드 갭이라고 좀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이 갭을 일단은 메우고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고, 또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11월 만기였습니다. 만기 흐름에서 뭐 이미 이전에 받치고자 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 10월 만기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박스 횡보 형식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재밌는 거는 최근 현물하고 별로 합이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이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선물이 이제 하락보다는 보합 이상을 강보합을 만드는 모습이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 강보합이었다라고 그러면 현물은 어떻게 됩니까? 더 강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더 강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더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게 금요일 흐름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전반적으로 선물이 현물에 비해서 훨씬 고평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위로 쭉쭉 치고 가지도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갭자리 계속 걸려 있죠.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참 미국 시장도 분명히 약한 게 아니고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데, 누군가는 이제 그만큼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고, 어찌되었거나 이런 징후들이 보였을 때는 좋은 결과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들이 훨씬 더 많았고, 이전의 상승 패턴에서의 어떤 각도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각도의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매수를 고민하는 것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만약에 내가 매수냐 매도냐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된다라고 그러면 여전히 매도의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엔비디아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이 분명히 어떤 역사적인 어떤 평균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신고가일 뿐만 아니라 고평가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에 뭐 1기 정부와 함께 좋은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정책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전에 1기 정부 때도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중간중간 불확실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그냥 갈 수 있을까?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스럽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 한국 시장은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들어오면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융주들이 여전히 좋은, 제가 미국 시장도 그랬죠. 굳이 미국 시장에서 뭔가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금융주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모건 스탠리나 뭐 이런 쪽 있죠. 투자은행들이나 아니면 상업은행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어찌되었거나 그런 흐름들처럼 한국 시장도 이제 금융주들이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대부분을 좀 지탱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이 좀 밀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잘 밀리지 않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저런 대형주, 특히나 초대형주들이 자사주 매입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포트들이 이제 역사적인 어떤 평균치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면 몇 프로 상승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 당시 시황에, 그러니까 거시적 경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고, 대체적으로 저런 것들을 발표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조 원 매수라고 그러면 어마무시해 보이지만, 일단 단기로는 이제 뭐 3조 원 이야기를 했고, 어마무시해 보이지만 전체 물량의 3%? 그리고 불과 얼마 전으로 봤을 때는 한 2% 좀 넘는 물량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50%를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가뜩이나 한국 시장 빠져나가는 이 마당에 쟤네들이 자사주 매입 들어오는 것만큼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 효과를 기대하거나 그걸 보고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은
딱히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과 함께 연기금이 같이 매수해 주니까 지수가 좀 더 지탱해 보이는 모습은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뭐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나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그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은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어찌됐건 다시 돌아오면 코스피는 버티고 있는데 코스닥은 버틸 종목이 없습니다. 기댈 종목이 없어요. 원래 이게 2차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려온 폭에 비해서는 반등폭이 굉장히 미미하죠. 여전히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시세를 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LP나 MP들이 계속 저렇게 공매도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사실 순수하게 저분들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시세를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풀리는 거고, 아니면 더 눌러야 되겠다 하면 눌리는 그런 흐름들이 명확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쪽이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저렇게 계속 쏟아붓는 이상, 혹은 공매도들이 조절하는 이상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코스닥을 구원해 줄 만한 조금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되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트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종목 선택의 메리트든 지수의 어떤 컨택의 메리트든 코스닥이 좀 더 리스크를 안는 대신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락 이후에 쌍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계속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치고 가진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때의 상승도 그렇고 목요일의 상승도 그렇고 마감을 상방으로 맞추기 위한 흐름들이 조금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 흐름부터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조금 눈에 띄는 것은 빅테크들이 나름대로 좀 부진한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지수는 전체적으로 정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이 어떤 고평가의 스탠스를 맞게 된다라고 그러면 차후 흐름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일랜드 갭을 메우고 나서 여기서 떨어져서 죽는 자리에서 일단 버티면서 끝났죠. 과연 이게 이제 만기를 위한 일시적인 흐름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강해서 추세적인 상승이었는지를 아마 월요일 화요일쯤에 흐름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다시 120평을 닿는 흐름들은 한번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올라가서 맞출지 아니면 한번 조정을, 그러니까 딛는 조정을 만들어낼지, 그러니까 이 흐름 있잖아요. 정확하게 여기 자리가 딱 정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딱 딛기 좋은 자리였는데 사실 이 자리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도 내리든 이렇게 놀려서 밟고 올라가든 이 패턴을 봤는데 다시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더군다나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현물 흐름과 나스닥 100 흐름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잘 설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다시 밀려내리고 있죠. 본 종목이 나쁜 종목이라서 밀려내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밸류에이션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어찌됐거나 종목이든 지수든 한쪽 방향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파동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는 적어도 이 자리, 지금은 125불 부근이 되겠네요. 이 부근 정도가 한번 눌리는 것이 최소한의 파동의 덕목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테슬라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흐름들은 강성주주분들의 몫인 거지, 이미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거나 아니면 다 털고 그냥 가려면 가라, 이렇게 좀 보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플도 정확하게 쌍봉 먹고 이제 120평 이 구간이 와서 딛는 거잖아요. 그 지수가 원래 이 자리가 와야 되는데 이 자리가 안 온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애플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볼 이유가, 그러니까 즉 이 구간을 버틸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전히 지수가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는 거.
아마 얘네가 122평을 이탈하게 되면 지수가 같이 조정받으려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코스피로 오게 되면 일단 2495, 2510 구간에 들어왔죠.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탱해주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찍고 그냥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는 한 번 정도 더 눌리는 것이 좀 더 지수의 균형의 하부에 의해서는 맞지 않을까. 그러니 뭐 여기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혹여나 이때 못 잡으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고, 눌러주면 땡큐 하면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홀딩은 갖고 있어도 괜찮지만 신규를 아직 잡지 못했다라 그러면 그냥 보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그나마 버텼던 바이오제약이 밀려 내리면서 그죠, 알테오젠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바이오제약이 꺾였다는 이야기는 한번 드렸었고, 그 흐름이 꺾였는데 반대급부로 올라오는 애들이 없으니까, 즉 선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선순환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다만 여기에서 막 추가 급락을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구간에서는 어찌되었거나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이든 지수든 내가 전략을 짜가지고 접근을 하는 자리이다. 아무리 뭐 코스닥이 정말 멋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한국 증시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포기하는 자리보다는 끝까지 덤벼보는 자리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한 주도 화이팅 해가지고 11월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